2024년 가을 서울 양천구에 사는 69살 이은경 씨는 자신이 며칠 전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해 딸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침에 통화로 분명히 이야기했던 약속을 저녁이 되어선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엉뚱한 장소로 간 겁니다. 가족들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지만 그날 밤 딸이 인터넷에서 본 치매 자가진단 항목 몇 가지를 읽어보며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세 항목 이상이 해당됐고 결국 병원을 찾은 이 씨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에서 의외의 지점이 발견됐습니다. 치매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난 몇 가지 요인들이 서양인이 아닌 동양인에게서 유독 강하게 작용하는 특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이 씨 가족은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 논문을 통해 서양과 달리 동양인에게 치매를 유발하는 특별한 5가지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 알츠하이머병 연구소와 노아 유전체 연구센터가 동양인만의 뇌 구조, 식습관, 대사 반응 차이를 토대로 밝혀낸 치매 유발 핵심 원인 5가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염분 섭취량, 동양인의 뇌를 조용히 무너뜨린다.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70세 박인수 씨는 평소 김치, 된장국, 젓갈을 즐기던 분이었습니다. 식단은 매일 아침 국물, 점심 젓갈, 저녁 찌개가 빠지지 않았고 입맛이 없어도 짜고 매운 반찬에는 젓가락이 먼저 갔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판정을 받았고 이후 혈압약을 복용했지만 최근 들어 평소보다 자주 건망증이 나타났고 가까운 병원에서 실시한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시공간 지각력과 언어 기억력에서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박인수님, 뇌혈관이 전체적으로 좁아져 있고 미세경색의 흔적도 있습니다. 염분 섭취와 뇌혈관 변화가 관련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유타 대학교 의대와 NIH는 동양인 고령자에게서 염분 섭취와 치매 위험이 유의미하게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1일 나트륨 섭취량이 3000mg 이상인 고령 동양인은 그 이하 섭취 그룹보다 뇌 위축 속도가 35% 빠르고 치매 발병률은 4년 내 2배 가까이 높다는 데이터가 제시됐습니다. 박 씨는 이후 된장국은 맑은 국으로 바꾸고 국간장과 젓갈 사용을 줄였으며 음식간은 레몬즙, 마늘, 고추냉이 같은 저염 풍미 조절제로 대체했습니다. 또한 하루 물 섭취량을 2500ml 이상 유지하면서 소변 배출을 통한 나트륨 제거에도 집중했습니다. 3달 후 혈압은 평균 145에서 128로 낮아졌고 인지기능 검사 점수도 2점 상승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 입맛이 내 뇌를 괴롭히고 있었던 걸 몰랐어요. 지금은 심심한 맛이 뇌한텐 편한 맛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동양인은 유전적으로 서양인보다 소금 감수성이 높고 혈관 반응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염분이 뇌혈관에 더 치명적입니다. 염분이 기억을 녹슬게 만든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당 섭취 후 인슐린 저항 반응, 동양인에게 더 강하다. 대전 중구에 사는 68살 김기순 씨는 평생 식사 후 과일을 꼭 챙겨 먹는 분이었습니다. 특히 단감, 수박, 포도 같은 당도가 높은 과일을 자주 드셨고 과자와 떡도 식간에 즐겨 드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식후 졸음이 심해지고 때로는 말을 더듬거나 생각이 흐릿해지는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병원에서는 공복 혈당은 정상이지만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며 당화 혈색소는 6.9% 경계선 이상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MRI에서 해마 부위의 경미한 위축도 관찰됐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 노아 연구센터는 동양인의 인슐린 대사 특성에 대한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동양인은 동일한 당 섭취량에도 서양인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고 혈당 스파이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뇌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더 빠르게 나타난다. 또한 하버드 의과대학 내분비학과의 연구에서는 동양인 제2형 당뇨 전단계 환자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 지표인 HOMA-IR 수치가 평균 2.2 이상으로 높고 이 수치가 높을수록 해마 위축이 연간 1.5% 빨라졌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후 과일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당도가 낮은 사과, 베리류로 대체했으며 식사 후 반드시 15분 이상 천천히 걷는 식후 운동을 실천했습니다. 3달 후 식후 혈당은 250에서 150으로 안정됐고 당화 혈색소도 6.9에서 6.4로 감소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팥보다 간식이 문제였다는 걸 몰랐어요. 단 거 한 입이 기억을 뺏어간다는 말 정말이더라고요. 동양인은 인슐린의 민감성이 낮기 때문에 당을 섭취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은 당장의 졸음뿐 아니라 장기적인 뇌세포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D 결핍, 동양인에게 더 심각한 치매 위험 요인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에 사는 69살 최재분 씨는 평소 야외 활동을 꺼리는 분이었습니다. 피부가 약하다는 이유로 햇빛을 최대한 피했고 외출할 때도 긴 옷과 양산을 늘 챙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을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억이 어긋나고 익숙한 물건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며 심지어 손주 이름이 잠깐 생각나지 않는 일이 생긴 겁니다. 처음엔 그냥 나이 탓으로 여기며 넘겼지만 딸의 권유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인지기능 저하와 함께 비타민 D 혈중 수치가 심각하게 낮은 상태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25하이드록시 비타민 D 수치는 여러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정상 기준인 20에서 30 나노그램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과 박유미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뇌세포의 염증을 조절하고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는 물질로 결핍 시 치매 위험이 배 이상 증가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터프츠 대학교 영양과학연구소는 동양인의 경우 피부 멜라닌 색소가 진해 햇빛을 통한 비타민 D 합성 효율이 낮고 채식 위주의 식단에서는 비타민 D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서양인보다 결핍률이 2배 가까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수치가 15나노그램 이하인 그룹이 20로 이상인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2.8배, 해마 위축 속도가 2.4% 더 빠르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최재분 씨는 이후 아침 시간대 하루 30분 정도 햇빛을 쬐며 걷는 습관을 들였고 비타민 D 3000국제단위 복합제를 매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타민 D 흡수를 높이기 위해 저지방 유제품과 함께 섭취했고 주 3회는 연어, 계란 노른자 등 비타민 D 함유 식품을 챙겼습니다. 2달 뒤 혈중 비타민 D 수치는 23나노그램까지 회복됐고 인지기능 점수 중 기억력 항목은 6점에서 9점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햇빛이 이렇게 뇌에 중요한 줄 처음 알았어요. 요즘은 날 좋을 땐 일부러 창문을 열고 책을 읽어요. 동양인의 피부색과 식습관은 비타민 D 결핍을 유발하고 이는 곧 뇌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햇빛은 뇌를 밝히는 가장 손쉬운 자극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지방 저단백 식단, 뇌의 신경전달물질 생성을 막습니다. 강원도 춘천시에 사는 71살 황우석 씨는 평소 고기보다 찌개나 국수,
밥과 반찬 위주의 전통 식단을 고수해 왔습니다. 아침엔 누룽지, 점심엔 국수나 밥, 저녁엔 찌개와 밥 2공기가 기본이었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잘 안 먹었고 단백질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섭취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부터 책을 읽을 때 집중력이 흐려지고 자신이 읽은 내용을 이해하고 연결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진행한 인지기능 검사 결과 전두엽 활성도가 낮고 주의력과 언어 이해 점수에서 또래 평균보다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단백질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식습관은 에너지는 많지만 뇌를 유지하는 재료가 너무 부족합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의대 연구팀은 동양 노년층에서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전체 칼로리의 70% 이상인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평균보다 4.5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저단백 식단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전구체인 트립토판, 티로신 등의 흡수량을 떨어뜨리고 세로토닌, 도파민, 아세틸콜린의 합성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 능력이 약화되고 치매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입니다. 황 씨는 이후 식단을 전면 조정했습니다. 밥 양을 3분의 1로 줄이고 아침에는 삶은 달걀과 두부, 점심에는 닭가슴살, 저녁에는 등푸른 생선과 나물 반찬 위주의 고단백 저탄수 식단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매끼 최소 30g 이상의 단백질을 챙겼고 필수 아미노산 보충을 위해 견과류와 콩 제품도 간식으로 활용했습니다. 3달 뒤 병원 검사에서 집중력 점수가 4점 상승했고 뇌파 검사에서는 전두엽 알파파 수치가 20% 증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예전엔 밥만 먹으면 졸리고 멍했는데 요즘은 식사 후에도 머리가 맑고 일도 더 잘 돼요. 밥심보다 단백질이 뇌를 움직인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에너지만 많고 재료는 부족한 식단은 뇌를 무겁고 둔하게 만듭니다. 동양인의 전통 식단이 오히려 치매를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정서 억제, 뇌를 침묵시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66살 이기연 씨는 남편이 퇴직한 이후 대화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출가했고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TV와 휴대폰으로 보내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쌓인 말이 많았지만 말을 꺼낼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점점 침묵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이웃과 대화 중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을 멈추는 일이 여러 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무기력과 우울감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서적 위축과 말 사용 빈도의 저하가 인지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MMSE 인지검사에서 기억력보다 언어 유창성, 단어 해상 항목이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뇌 영상에서는 좌측 측두엽의 대사 활성도가 감소된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프란시스코 캠퍼스 신경정신과는 사회적 접촉 빈도가 낮은 동양 노년층은 서양인보다 감정 표현이 억제되어 있고 정서적 고립이 인지기능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하루 평균 대화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고령 동양인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2.8배 빠르고 단어 회상 점수는 동일 연령대 서양인보다 평균 6점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기연 씨는 이후 가까운 복지관의 시 낭송 프로그램과 주간 노래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루에 한 번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당일 있었던 일을 소리 내어 말하는 연습을 했고 음성 녹음 앱을 이용해 매일 말 일기를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후 말 유창성 검사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말한 단어 수가 28개에서 47개로 증가했고 스스로도 말문이 다시 트이고 머릿속 생각 정리가 빨라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말을 해야 내가 있다는 걸 느껴요.
예전엔 속으로만 삼켰던 감정들을 말로 내보내니 머리가 맑아져요. 침묵은 뇌를 무너뜨립니다. 표현하지 않는 마음, 연결되지 않는 관계는 서서히 뇌세포를 단절시킵니다. 지금 당신의 말이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까요? 미국의 최신 연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양인의 뇌는 서양인보다 더 민감하고 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짠맛과 나트륨, 단 음식과 당 스파이크, 부족한 햇빛과 비타민 D, 탄수화물 위주의 저단백 식단, 말하지 않는 삶, 연결 없는 관계. 이 5가지를 조심하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충분히 늦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동양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뇌 건강 루틴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해 두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 노후 피책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